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분위기, 흐름 자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세는 복잡하고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출구 전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본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랠리를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39,000달러를 뚫어내면서 4만 달러 저항을 지지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상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1차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립국 지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것에 이어서 러시아가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라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나토 가입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자 덥석 대화의 물꼬가 튀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푸틴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현 우크라이나 정권 붕괴 필요성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랠리를 벌인 원인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세 가지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악재와 호재가 결국에는 한 끗 차이더라 이런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은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EC가 내부 문서 공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 명령에 개기는 모습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리플이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하며 SEC의 뻘짓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참 법원 입장에서도 회심의 한 방을 SEC에 날린 것을 SEC가 거부한 것이어서 일종의 괘씸죄 양상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주식도 비트코인도 아직 갈 길이 좀 더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으면 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도 잘 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자본시장에는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하루 전보다 2.51%가 올라서 1일 상승폭으로는 2020년 11월 이후에 최대치를 선보였습니다. 전쟁 리스크의 변동성이 꽤 높았지만 어쨌든 이틀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전쟁 리스크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39,0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4만 달러 돌파 시도에 나선 상태입니다. 4만 달러 저항을 지지로 바꾸면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본시장 랠리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된 것은 대화를 통한 정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립국 지위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것에 이어서 러시아가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 시그널을 안겼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러시아와 회담 시간, 장소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여서 물밑 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전쟁 와중에도 뉴욕 증시가 랠리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그닥 높지 않다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건 사실 말은 고강도 그래도 가장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스위프트 퇴출이 빠진 것만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러시아 수출 무역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건 쏙 빼놓고 이런저런 제재 가짓수만 늘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스위프트 축출이라는 결정적인 조치가 배제된 것은 유럽연합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축출시켜버리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 결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서 반대표가 나왔던 겁니다.
유럽이 사실상 러시아의 에너지 속국이 됐다. 이런 표현을 이번에 유럽 정상들이 입증을 해준 셈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미친 척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연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 일단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강화되면서 0.5%포인트의 고강도 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0.25% 수준의 상징적인 수준으로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연기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강도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을 압박해 왔던 만큼 시장에는 0.25%포인트 인상도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횟수 역시 연내 7번, 8번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미국 경제가 러시아와 디커플링되어 있다는 점도 충격을 그닥 키우지 않은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중국과 커플링되어 있지만 러시아와는 디커플링되어 있는 만큼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談判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본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저항선으로는 4만 달러, 그 이후에는 46,700달러가 저항 영역으로 제시됐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약화됐다. 매수자들이 3만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 범위에서 계속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반등은 1차적인 저항선인 4만 달러 부근에서 저지될 가능성이 있고 46,700달러에서 더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위로 올라섰지만 지난 한 주 동안 2% 하락했고, 이건 최근의 반등이 단기 하향 추세를 바꿔놓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인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매수 세력이 비트코인을 4만 달러 부근의 이동평균 위로 밀어올리면 비트코인은 45,821달러의 간접 저항을 향해서 랠리할 수 있다. 가격이 이동평균보다 오래 지속될수록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에서 하락하면 트레이더가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럴 경우에 곰 세력은 36,250달러 아래로 하락시키려고 한 번 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먹히면 34,322달러에서 32,917달러 사이 강력한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4만 달러 지지 여부, 다시 말해서 4만 달러 저항을 지지선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관심 포인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클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로 향하는 길 위에 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준비 자산이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암호화폐 업계의 대규모 투기 과잉인데, 심각한 약세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만 달러 가격선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관리를 해주는 패밀리 오피스의 77%가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멜론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 패밀리 오피스 가운데 40%는 전략 강화를 위해서 크립토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했고, 66%는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크립토 보유량을 늘릴 생각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유입의 통로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미국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해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등의 이슈가 생기면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의 반등세와 더불어서 연일 소송 이슈와 관련해 긍정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리플 XRP 역시 시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0.75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어쩌면 이렇게 1달러 돌파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패드히에는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 이동평균인 0.72달러 위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 다음으로는 0.91달러, 이후에는 1달러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이동평균 위로 올라서 있는 만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평균에서 하락할 경우에 곰 세력이 계속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0.62달러에서 0.55달러의 강력한 지지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플 SEC 소송은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EC가 이른바 로이즈먼 멘트, 그러니까 XRP는 비증권이다, 이런 말을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에게 했다라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부기관 기밀보호특권 DPP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원에 개기는 모습을 하루 전에 보여준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리플 측이 정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곧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왜 SEC의 주장이 이상한 것인지를 각계격파하면서 윌리엄 힌먼의 이번 소송 관련 법원 진술 멘트들, 이게 60페이지 넘는 분량인데 이걸 함께 첨부해서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SEC는 대체 어디까지가 개인 의견이고 어디서부터가 기관의 의견인 것인가,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을 꼬집으면서 아무 때나 DPP를 거론하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과거에는 윌리엄 힌먼의 이더리움은 비증권, 이 멘트가 힌먼 개인의 의견이지 SE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이게 또 SEC의 공식 입장이고 그래서 내부 기밀에 해당한다라는 건지 SEC의 주장은 맥락도 기준도 없다, 이런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 명확성, 기준도 없고 규제 권한만 강조하고 있는 SEC의 이런 행태를 상당히 각세워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정말 재미있는 건 법원이나 리플 측은 가급적 공개할 건 다 공개해서 의혹 없게 만들자, 이런 입장인 반면 정작 소송을 낸 SEC는 이것도 공개 안 되고 저것도 공개 안 되고 이게 다 규제기관 비밀보호특권이라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도 연기해야 되고 시간도 더 필요하다, 이따구 입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이렇게 연기된 것도 모두 소송을 낸 SEC가 연기시킨 것도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통상 소송을 당한 쪽이 이 반박 근거, 명분 찾기 위해서 기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놈의 SEC는 대체 뭔 짓을 하는 건지 소송을 지들이 내놓고 근거를 제시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뻘짓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리플사가 이렇게 디스커버리 막판에 아주 작심하고 달려드는 것을 보면 결코 SEC 소송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법원이 DPP로 상징되는 SEC의 규제 권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원이 디나이 이렇게 단어 하나만 때려버리면 이 게임은 사실상 종료 국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폭락과 반등이 단기간에 교차하다 보니까 흐름 예측도 따라잡기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으니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